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방송통신위원회 제대로 이제 인물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이 김홍일 위원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 거의 내정된 상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국정원장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이제 후보자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오늘 통화일보 보도를 보면 최종적으로 조태용 현 안보실장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요 여론에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중에서 인물 중에서 고른다고 한다면 조태용 안보실장이 가장 이 적임자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 조의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제 인사청문회가 곧 있게 되는데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금 서면 답변서가 이 언론에 어제서부터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좀 요약해 드린다면, 지금 현 우리 이제 보수 우리 국민들, 그리고 또 검찰의 생각과 충돌되는 국면도 상당하다. 자, 그래서 김명수 이후에 대법원장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국민들이, 왜냐하면 뭐 하기야 우리 국민들은 뭐 국민들이 그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건데요. 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지금 이제 위중 교사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왜 이걸 합의문에 넘기냐? 단독 재판부로 늘려갖고 속전속결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데서부터 이제 비판이 있었는데요. 요거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조건부 구속 구속 제도를 택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요것도 그동안에 20여 년간에 걸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인데, 요 문제도 말이죠, 검찰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그래서요 앞으로 지금 김명수도요 이 사법부 계획이라는 미명하에 좌파 포퓰리즘적 이 정책을 도입해서 많은 논란을 야기한 바 있는데, 조의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이 다소간 이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은요, 검찰과의 뭐 갈등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검찰과의 이 충돌 국면도 더러 생길 수가 있겠다. 자, 다만요, 아니 민주국가에서 충돌도 있어야죠. 다만 그런데 논쟁은 분명하게 세게 붙되 결론이 나면, 논쟁 과정이야 세게 붙는 게 민주주의 특징 아니겠어요? 결론이 나면 거기를 따라라. 그 다음에는요, 이 아무리 법률적인 측면이 많다 하더라도 국민 정서를 무시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송영길 관련 어제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폭탄 발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돈을 스폰서했던 5천만 원. 송영길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잖아요. 이 5천만 원을 주게 된 경위를 갖다가 어제 재판장에서 아주 사실적으로 설명을 잘 해줬어요. 이걸 보면 송영길이 이제 8일날 구속, 말하자면 수사를 처음 봤는데요. 수사하자마자 바로 구속해야 돼요, 이런 인간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는 범위 안에서 우리 국민이 드디어 혁신위와 당 지도부 간에 전면전이 폭발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요, 지금 혁신위가 하는 게 지금 공천관리위원회가 하는 일 아니냐? 우리는 받아줄 수 없다, 이거고요. 그리고 그런 안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뭐 험지 출마다 이런 게 사실 공천관리위원회 전속사항이라고 봐도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혁신위가요 목매고서 달려드는 것은 뭔가 배우가 있지 않느냐, 이게 지도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배우는 바로 김한길이다, 아주 실명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면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본 방송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맨 먼저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이번 개각, 물론 뭐 다른 부처 장관들도 뭐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우리 국민들의 이제 관심사항은 지금 언론 환경이 완전히 지금 뒤집어져 있지 않습니까? 5년 내내 이걸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방통위원장에는 그립이 센 사람이 가야 되는데, 자, 이동관 이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방송 이제 언론계에서 뭐 한 20, 30년 쭉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MB 거기에서 이제 홍보수석도 하고, 그래서 언론을 잘 알고 직접 일을 해봤기 때문에 적임자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임명이 됐는데 일단 중도 탈락을 하게 됐어요. 이 민주당의 탄핵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임 위원장이 할 일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방송통신을 잘 아는, 언론을 잘 아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들어가서 할 일 중에 하나는 이제 법률적인 측면에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뜯어 고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요, 또 하나는 야권의 공세에 맞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배짱과 또 이 능력,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는 다만 뭐 어느 조직이 됐든지 간에 지휘 통솔 능력을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사항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면면을 갖다가 두루두루 살펴볼 때, 지금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권익위원장으로 앉아있는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그 후임으로 제일 유력하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여러 사람들이 그동안에 거론이 됐죠. 현재 부위원장인 이상인 부위원장. 이 사람도 이제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률적 측면에서 이 관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또 이제 언론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는 이진숙 전에 이 대전 MBC 사장. 이런 사람들도 이제 많이 거론이 되어 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김홍일 현 권익위원장이 가장 유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의 관계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 2009년도에 중수 이과장이었을 때의 직속 상관이 바로 김홍일 중수부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개각 과정에서는요, 본래 법무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이 됐었는데, 이동관 위원장이 중간에 갑자기 이제 바뀌는 바람에 지금 이제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이제 법무장관에서 이 방통위 위원장으로 갑자기 후보군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동관 위원장 사퇴 직후에는요, 이상인 현 방통위 부위원장이 굉장히 유력했는데 이번 주말 동안에 상황이 싹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상인 현 방통위 부위원장은요, 이 방통위원장 자리를 상당히 좀 고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위 법무장관 후보였던 김홍일 위원장이 방통위 쪽으로 기울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무장관 인사 후임도 유동성이 그만큼 커졌다. 그래서요, 법무장관 후보로서는 이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그 다음에 이 김태일 또 고검장, 그 다음에 이노공 현 법무차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강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연내 지명될 지금 국정원장 후보와 관련해서는요, 그동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검토가 되어 왔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이 검증을 받은 사람은 조태영 안보실장과 김용현 지금 이제 경호처장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김용현 경호처장의 경우에는 최근에 대통령이 경호처장을 좀 더 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 지금 언론에 거의 기정사실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용현 경호처장의 경우는 이제 64, 38기인가 그렇죠? 예. 그런데 김용현 경호처장의 경우는 이제 충안고등학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1년 선배라고 하는 점이 또 이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요, 조태용 현 안보실장의 지명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고, 지금 검증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박진은 이제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 경질인데, 그 후임으로는 전 유엔 대사에선 조태열 전 유엔 대사, 그 다음에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그리고 현 유엔 대사인 황준국 대사. 저 황준국 대사는요, 그 윤 대통령하고는 지금 후원 회장까지 맡았으니까 그 신뢰관계는 이루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강하고, 그 다음에 현 외교부 1차관인 장호진 차관, 그 다음에 전 주미대사, 그리고 이제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안호영 전 주미대사, 이런 분들이 이제 이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지금 거론된 사람들 아주 전부 다 잘 아는데, 제가 이제 이 평가는 좀 제가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이 됐을 때 제가 평가를 인물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송영길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길과 20년 정도의 지기인 사업가 김모 씨, 이 사람이요, 5천만 원을 주게 된 그 경위를 굉장히 자세하게 어제 있었던 법정에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송영길 5천만 원 받아먹은 거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일자 순으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2021년도 6월 6일 날,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한 달 정도 후죠. 양평에서 이제 해단식이 있었답니다. 이 자리에서 말이죠, 이정근이가 손을 잡고 이 사업가, 스폰서 5천만 원을 대준 사업가를 송영길 테이블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야, 고마워,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고, 5천만 원은 이게 이제 수표, 본래 이제 수표였었는데 이게 수표로 주면 걸리니까, 이 걸리잖아요. 딱 추적하면.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현금으로 바꿔서 줬다. 왜? 현금으로 바꿔서 줘야만이 이게 배달 사고가 안 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준 게 아니라 바로 박용수 보좌관한테 줬다. 어제 이제 박용수 보좌관,
여기 재판에서 밝힌 거예요. 왜 그런 보좌관한테 줬냐? 그래야 마찬가지로 배달 사고가 안 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돈을 전달하게 된 경위와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어제 진술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송영길이가 최근 들어서 지금 뭐 자기 송영길 당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퇴진 당까지 만들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인간인데, 이 송영길이는요, 야, 지금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이제 지금 이제 8일날 소환을 앞두고 지금 이제 카드를 하나 들이밀었어요. 무슨 카드냐?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기 전에는 내가 나한테 한마디도 묻지 말라고 가서 얘기하겠다. 야, 이런 인간이 장담 대표를 하고 말이죠. 이런 인간이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이재명 사법고시 볼 때하고 이 송영길 사법고시 볼 때는 이거 시험 문제가 엉터리였던 것 같아요.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이 사법시험 그 어렵다는 시험을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지금 엉터리 송영길. 그렇죠? 자, 이렇게, 아니, 지 죄나 단단히 제대로 수사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김건희 여사,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죠. 지금이야 가만히 있지만은 문재인 때 한 2, 3년간을 이성윤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탈탈 털었어요. 아니 2, 3년간 단일 사건 가지고 털은 사건이 있냐 이거예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조계에서도. 그리고 그 당시에서도 수사팀에서 이거 아무 죄가 없다. 다 털었는데 안 나온다. 아니 윤석열 검찰이 한 게 아니라 문재인 검찰이 한 거예요. 하나도 안 나온다. 수사팀이 10여 차례 보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성윤이가 끝까지 결재를 안 하다가 결국은 결재하고 나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걸 특검으로 지금 쌍특검, 지금 내일 모레 이제 8일날 이거 쌍특검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송영길은 8일날 가서 김건희 여사 수사하기 전에 나한테 묻지 마. 이거 벌써부터요. 묵비권을 행사해요. 묵비권 진술 거부하는 인간들은 전부 죄를 저는 실토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인정이다. 예. 그래서 송영길의 이런 발언과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비례정당까지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퇴진당으로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요런 인간을 완전히 이제 구속칠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바로 어제 있었던 이 돈봉투 사건 재판에서 나왔어요. 예.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윤관석 의원, 이 박용수 이런 사람들 재판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하고 왜 줬냐? 20년 직이고, 그렇죠? 아주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줄 수가 없어서 줬다. 이거인데, 누구한테 줬느냐? 아까 말씀드린 박용수, 송영길의 보좌관한테 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줬냐? 2021년도 6월 5일에서 6일날 경기 양평에서 열렸던 캠프 해단식에서 줬다. 자, 그래서요. 해단식 일정 마지막 날인 6월 6일날 해장국 식당에서 같은 테이블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줬고, 그래서 이제 이정근이가 자기 손을 끌고 테이블에 앉게 했고 자리에 앉자마자 송영길이가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 인사는요. 보좌관 박 씨에게 5천만 원을 건네주고 한 말이 맞다. 왜? 지금이 어려울 때 도와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캠프에 도움을 준 것은 5천만 밖에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자, 그리고 20년 이상 알고 지내면서 연락을 주고받은 관계고 강내구가 말이죠. 수사관공사 상임감사위원, 즉 강내구가 송영길 후보를 대표로 만들려면 지금이 불가피하니 지원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표 선거가 임박하고 그리고 송 대표랑 친구인데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돈을 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돈을 주기 위해서요. 지금 4월 19일 날 진행해서 1,000만 원짜리 수표 5장을 빌려가지고 은행 지점 3곳을 찾아서 5만 원권 현금으로 교환했다. 그리고 수표를 현금화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금을 갖다 줘야 증거가 안 남고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뭐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구체적이게 아주 현금 5천만 원을 양쪽 바지 주머니에 넣고 경선 캠프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송영길이가 사무실이 없어서 이 보좌관한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전달하면서 캠프 어려운데 애들이 밥값이나 하라라고 얘기했고 이 박용수가 왜 이렇게 많이 가져오느냐 잘 쓰겠다 아주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가 이 박용수에게 5천만 원을 건네면 이거를 송영길에게 보고하고 송영길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요렇게 물었어요. 요렇게 물었더니 맞다 그렇다 그러면서 송영길에게 보고하지 않고 받은 현금을 쓸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어제 진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박용수는 그동안의 재판에서 5천만 원 받은 거 맞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현금을 수수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거를 이정근을 통해서 윤희에게 전달한 것은 송영길한테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송영길이 딱 선을 긋는 걸요. 송영길하고 자기의 진술이
송영길의 유죄 판단, 구속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이 전략적 판단 때문에 이렇게 선긋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죠. 마치 이 김용이나 정진상이, 즉, 그 다음에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까지 가는 것은 선을 딱 방어막 치고 있잖아요. 이게 좌파들 주장이 똑같아요. 그래서 송영길 방탄만을 치는 발언을 저는 박용수가 했다. 이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농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조이대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의 발언. 그 발언이 아니고 서면 답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이거 지금 이게 뭐냐? 지금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 그죠? 피의자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금 상당히 우리 국민들도 이 법의식이 이제 좋아져가지고 나는 무죄야. 대법원 갈 때까지 이거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보면은 영장이 떨어지면 너는 유죄, 안 떨어지면 무죄, 이런 식으로 되어갖고 지금 수사의 중심이 벌써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영장 떨어지면 죄인이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인식하고는 지금 거리가 먼. 그래서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는데 온 수사력을 다 집중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찍이 이렇게 영장이 발부되다 보니까 유죄자, 무죄 추정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피의자의 인권, 특히 방어권이 상당히 좀 제한을 받는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구속영장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봤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요, 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는 그동안에 지금 이제 90년대 말서부터 거론돼 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20년이 넘게 99년도 조건부, 그러니까 DJ 때죠. 99년도 사개추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검찰이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도화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도 당시 이게 노무현 때잖아요. 이제는 노무현 때, 죄송합니다. 이때는 이제 그렇죠. 노무현 때가 맞네요. 노무현 때인데 그때도요. 국회에 법안까지 제출했지만 검찰의 반대로 입법이 무산된 바 있어요. 그러다가 2010년도에 이 MB 때 사개투위가 다시 논의를 했지만은 양승태 원장이 2011년도 9월 취임한 이후에 도입 필요성을 밝혔지만은 마찬가지로 21대 국회에서 조홍천, 박주민, 권인숙 이런 사람들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런 거를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계류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 정도로 논란이 많은 아닌데 요거를 지금 이제 도입하겠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혀서 검찰과의 상당한 갈등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전망이 대두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서면 답변서의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글씨를 제가 키우면, 자, 그래서 조건부 구속영장대를 도입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되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병원 치료 입원 등의 조건을 부과하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2차 피해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해요. 그런데 거주지에 대한 이런 조건을 달아서 석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갖다가 깰 경우에, 이때만 조건을 어길 경우에만 신병을 구속 다시 하는 제도를 갖다가 조건부 구속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구속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석방을 하는 겁니다. 석방. 그리고서 이제 조건을 붙여서 이 조건을 어겼을 경우에는 이제 구속하는 거고. 그리고 재판 지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1심 단독 재판 범위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법원장도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 그리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 이거는 일종의 인기 투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서 개선 방향을 좀 면밀히 살피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부 배당. 합의부에 배당한 것에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거는요, 특히 위중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위중교사 사건은 아주 단순하다. 이건 유죄 입증이 바로 가능하다. 판결이 바로 가능하다. 근데 이제 합의부로 넘어가면 3명의 심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비판도 상당해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형제하고 국가보안법제, 이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도 여전히 시기가 상조하다. 그리고 국보법 이 핵심 내용을 모두 폐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기가 상조하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조의대 이 국회 서면 답변서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또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많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혁신위 배우설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도하 언론을 보면은요, 혁신위하고 지금 당 지도부가 전면전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 핵심 이유는 뭐냐? 배우설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지 않아도 험지 출마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불출마론 이런 거와 관련해서 그거 월권이야 이런 게 이제 당 지도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월권을 왜 이니환이가 하는 거야? 보니까 그 뒤에 누가 있느냐? 김한길이가 있다 이겁니다. 취임 직후부터 김한길 배우론이 나온 바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전화한다는 얘기까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시종일관 그래서 이제 김한길 지금 이제 통합위원회 위원장, 뭐 김한길 위원장이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큰 신임을 받고 있는 고인사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배우설까지 나오고 배우설까지 나오니까 이제 혁신위에서도 또 격앙됐다. 그래서 아니 당 살리려고 온 사람들한테 배우는 음모론으로 끌고 가면 이게 말이나 되느냐? 자, 그러면서 배우라고 한다면 그건 국민과 여론 이외에는 배우가 없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내년 총선을 위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자는 것인데 이걸 권력 투쟁으로 뭐라고 한다면 도대체 당이 어떻게 계약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요. 본래는 이 지도부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12월 뭐 바로 이제 오늘이죠. 어제 오늘 뭐 이번 주에 이제 조기 해체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왜 임기가 24일까지거든요. 자,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는 거꾸로 그래? 배우론 나오고 음모설 하니까 이제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혁신위가 일찍 없어지면 지도부가 더 좋아하게 뭐 조기 해체 안 하겠어. 요렇게 혁신의 입장이 싹 다 바뀌면서 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7일로 예정된 혁신위에서는요. 김기현 대표 체제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발언들이 더 나올 것 같고, 그래서 혁신의 일각에서는 비대위 전환 요구, 지도부 혁신위, 그 다음에 동반 사퇴도 고려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당 지도부 관계는 지금 갑자기 지도부가 사퇴한다면 오히려 당이 더 혼란스럽다. 혁신위가 책임지지 못할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출연 중진 지도부의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 이 희생적 혁신안 수용 요구의 배후, 여기에는 권력투쟁, 그 권력투쟁 이면에는 김한길, 이런 지금 프레임이 짜져서 지금 지도부와 혁신의 간에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이게 배가 산으로 가면 망하는 거죠. 예, 잘 한번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